LG생활건강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5.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56%가 감소했습니다. 거의 더블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며칠의 방송으로 그 재고 회전율 상승 목표는 바벨 전략이라는 것으로서 그 계속 좀 잠깐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딴 방송에서도 이미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5.1%가 감소했는데 재고를 줄이질 못하고 8.5%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매출 원가는 12%뿐이 감소를 못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더 올라갔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매출 총액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줄이긴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5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가 감소했습니다. 요거로 봐서 매출액이 25% 감소했는데 14% 감소했으면은 역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이 4.9% 거의 5% 하락을 했고요. 운영비용을 18.4%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3,691억 원으로서 5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8억 원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더 줄였어야 되는데 말이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0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원가회계보다 그 스루풋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연말에 그 재고가 증가하고 여기 연말에 재고가 증가하고 연중에는 그 줄어드는 패턴을 2년 연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연말 재고를 늘려 원가회계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했다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 결산해서 연말 결산 가지고 대부분 이익 배당도 내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재고를 연말에는 증가를 시킨다. 이렇게 그 이 원가회계의 쇠뇌돼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LG생활건강이.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데요.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액은 원가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이 재고자산의 금액, 원가회계 재고자산의 금액이고 밑에 것은 그 스루풋 회계의 재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공비율만큼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차이액이 28억 원으로 검증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으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루풋율도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원재료 상승률보다 그렇게 제품 가격은 크게 인상시키지 못했다. 이거를 이제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쭉 원재료 가격을 쭉 얘기 나왔는데 아모레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화장품 계통이라는 게 또 생활건강품도 그렇고 포장비 용기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분석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가격 단순 평균으로는 7.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그 1.6%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했는데 제시된 거는 1.6% 단순 평균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순된 추론을 하게 되는데 분식회계를 할 경우에는 모순된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요 제시된 가격이 용기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또 부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14%가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18.4%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은 거꾸로 3.8% 증가를 했습니다. 가공비율이 13.5%가 증가했다고 한다면 거꾸로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고 회전율 상승에 대해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고 하는 추정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데, 제시된 이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된 거로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부정확한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 용기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서 비교를 해 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PQ 총재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인데,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578억 원이 집행이 돼서 6.6% 내려갔습니다. 직원수 역시 아모레 퍼시픽하고 유사하게 직원수가 많이 감소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평균임금도 내려가고 한 3% 정도 임금이 깎인 결과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본봉을 깎았다기보다는 아마 잔업 같은 걸 안 해서 깎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주비도 크게 줄였죠. 34.2%를 줄였고요. 지급수수료도 한 30% 줄었습니다. 이게 지급수수료가 판매에 비례해서 아마 유통 계통에 나가는 수수료 상당히 화장품 계통은 판매 수수료, 지급 수수료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분기까지의 원가 회계 손익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단단히로 얘기할게요. 360만 원으로 판매를 하면 한 45만 7천 원 정도 남는데, 이게 이제 깎여가지고 한 360만 하자. 360만 원만. 그러면 한 38만 원, 3천 원 정도 남는 거로, 요 경우 재고가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10%를 또 줄인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가 줄면은 계획 목표보다 크게 이익이 안 난다 하는 게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르픈 옷으로서는 이것도 한 360만 원 선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360만 원에 했다고 한다면은 한 40만 원 남는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돈을 벌어보자고 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5.4회전 증부는 시켜서 그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한 4조 2천억 원 정도 매출을 일으켜서 7,182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재고 회전만 올렸다고 할 경우 매출액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 경우에는 한 5,134억 원. 그래서 이 중간 사이에 변동 범위 내에서 영업이익은 탄착분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소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LG생활건강 주가가 곤두박질 거의 쳤죠. 42만 6천 원이 추락을 했습니다. 장부가격 435%에서 264억으로 크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시가 총액으로서는 7조 1천억 원대가 사라졌습니다. LG가 34.0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7%,
외국인이 36.76%로 LG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네요. 아마 경영권 간섭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짧게나마 그 LG 생활건강 3분기 실적을 스로프토게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라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